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법치주의가 정치 상황과 맞물리지 않고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울고법 선거범죄 전담부라는 곳에 배정이 됐는데요. 선거전담부는 많은 선거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보통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들쑥날쑥하지가 않고 좀 일관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고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과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특혜는 국토부가 한 것이지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가 났습니다. 골프 사진 조작됐다고 말한 부분도 유죄가 났고요.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도 국토부가 했다라고 우긴 부분도 유죄가 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났습니다. 무죄된 부분은 작아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인식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가 아니라는 어떤 법리적인 이유로 해서 그 한 부분만 무죄가 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조금이라도 유죄가 나면 당연히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유죄가 나면서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양형 기준이 되게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대선에 나올 수가 없고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된다는 점을 이미 설명을 드렸죠. 저는 이 부분은 무죄난 부분이 자꾸 1심에서 많은 증거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건은 시기예요. 언제 선고가 날 것이냐. 선거범죄 전담부가 이제 사건을 배정받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중대한 점을 시사하는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되자마자 법원 관계자 발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법원 관계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치 상황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최대한 지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심 선고 후에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니까 11월 15일에 이 재판이 선고됐잖아요. 그러니까 2월 15일에 선고를 마치겠다라고 원칙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은 벌써 방어에 나섰습니다. 어제 제가 법사위에 들어갔었는데 민주당 의원이 법관 정원을 늘려주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그 법안과 상관없는 말을 덧붙였어요.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되게 어색하게 기록이 5만 쪽이 넘으면 3개월 내에 선고해야 된다. 이런 기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이재명 대표 재판 기록이 두꺼우니까 3개월 내에 2심 재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완전 반칙이죠.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다 속기록에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딸랑거리는 것은 될 수 있어도 오히려 재판에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다 녹음되어 있는데 재판부가 버젓이 봐줄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오히려 눈치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말이에요. 기록이 두껍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지만 그 얘기는 그만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론이 날 때까지 충실하게 조사를 하고 심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 어떻게 재판을 끌려고 할까요? 원래 가장 치사한 방법은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재판부 마음에 안 드니까 혹은 재판부가 편향적이니까 재판부를 바꿔주세요. 근데 재판부가 지금 3개월 내에 가급적이 끝내겠다라고 딱 천명을 했잖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딱 기한 지키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은 너무 뻔히 보이는 수작이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기피 신청 여부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있은 다음에 대법원에 가서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대법원에서 오래 걸리는데 대법원장께서도 이 재판을 2심에서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 기피 신청해도 곧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셨던 것 중에 위헌법률 심판이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게 너무 가혹해. 그러니까 이 법안은 균형을 잃은 거니까 이 규정은 위헌이야.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는 절차거든요. 재판부가 이 규정이 좀 이상한데? 이거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규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재판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하거나 그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해야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이 멈추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그런 부분 막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잘라버린 겁니다. 3개월 내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라고 딱 천명하는 순간 더 이상 위헌법률 심판 해봤자 소용없어라고 선포를 한 것이에요. 저는 재판부에 그런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이재명 변호인 측에 강력히 경고를 날린 거예요. 나는 3개월 내에 최대한 지킬 거니까 거기 꼼수처럼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건 나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미리 얘기를 해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을 끄는 방법은 증인을 잔뜩 신청하거나 국회 일정을 핑계대고 재판기일을 늦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재판부가 제지할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려고 할 것으로 생각해서 재판지형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하는 TF를 이미 만들었어요.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바로 열리면은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하는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국토부랑 성남시 공무원들을 거의 전수 조사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를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불렀던 증인을 또 부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엉뚱한 증인을 불렀다. 1심에서는 왜 안 불렀죠? 온갖 거 1심에서 다 했을 때 안 불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증인을 받아주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불가피하겠지만 증인은 무더기로 몇십 명, 몇백 명을 받아줘서 재판을 무한정 끈다? 그런 전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관한 증인, 거리가 먼 증인을 다수 신청하는 것은 제가 껌껌이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법과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굴복하거나 정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죠. 지금은 민주당의 여러 공세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오면 바로 대법원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지금 일부 언론의 예산대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진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그 전에 2심과 대법원까지 선고가 나버릴 수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는 2심 선고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재판은 멈춰야 되는가라는 헌법적 질문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에 보면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자꾸 고발되고 수사되면 국정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까지 멈춘다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전혀 없어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2심까지 선고가 나면 법리만 따지는 대법원은 서류 재판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출석할 필요도 없어요. 증인도 안 부릅니다. 오로지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가정적인 거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3심 재판이 멈출 이유는 전혀 없죠. 국정의 운영에 뭐 방해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헌법의 법치주의는 정치 상황과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가의 안전과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판을 흔들어서 혼란을 일으켜서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란죄와 관련해서 쌍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설특검을 오늘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요. 내일 또 그것에 대한 특검을 또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개 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공수처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팀 꾸렸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상설특검도 가동하고 그 다음에 국민 세금을 몇백억씩 들여서 일반 특검까지 또 가동한다고요? 한 사안을 가지고 5번씩 5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것 국민 여러분께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그 뉴스로만 도배를 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눈을 못 돌리게 하겠다는 저는 꼼수가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동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은 우리나라 치안의 컨트롤 타워예요. 이거 치안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책임 총리 한다라고 하니까 혹시 국정이 안정될까봐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해가면 주식시장이나 환율이 안정되겠습니까? 우리 우방국들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안정적으로 볼까요? 저는 거리의 집회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협의해서 질서 있는 수습책을 서로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혼란을 원하고 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정상적으로 국가를 안정시키려는 자세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혼란과 분노를 일으키겠다. 그걸 통해서 최대한 빠른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현명합니다. 뻔한 수작은 금방 간파하시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처벌받을 거 받고 책임질 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고 국민의 명령이죠. 이재명 대표도 잘못한 것 처벌받고 책임져야죠. 북한 800만 불 몰래 현금 퍼다 준 거,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등에 쓰였을 수 있는데 그거 국기문란이에요. 이것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